마고메드 앙클라이프가 칼릴 라운트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해당 경기가 성사될 경우 레슬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칼리, 내 친구야. 너 요즘 함자트랑 레슬링 훈련 많이 하는 거 보이더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넌 그거 필요 없어. 난 그냥 너랑 25분 동안 수준 높은 타격으로 제대로 한 판 붙어보고 싶어. 네가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다면 말이지. 한편 칼로스 울버그와의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에서 패한 뒤 경기 중 다리를 다친 울버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발언해 큰 비판을 받아온 유리 프로아스카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두자. 괜히 개소리 나오는 거 싫거든.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들 보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경기 중에 난 집중력을 잃었어. 목표에 대한 집중, 상대에 대한 집중. 특히 울버그가 다리를 다쳤을 때 그게 더 심했어. 그 순간부터 내가 더 이상 100% 상태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 그때 나의 경기력은 한 40에서 50% 정도였던 것 같아. 그냥 스파링 하듯이 하면서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길 기다리고 있었지. 그게 큰 실수였어. 아마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일 거야. 그렇다고 계속 그걸로 자책하고 싶진 않아. 중요한 건 거기서 배우고 더 강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 떠드는 소위 전문가들 있잖아. 코스타, 앙칼레이프,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까지. 걔들한텐 이걸 보내. 한편 마이크 말록과의 경기에서 패한 후 은퇴 선언을 한 길버트 번즈가 MMA 매니저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클은 이제 거기서 끝낸 거지. 이제 내 인생에서 또 다른 사이클이 시작될 것 같아. 그때도 난 전부를 쏟아부을 거고 정말 열심히 할 거야. 할 일도 많고 이미 매니저로 일할 계획도 세워놨거든. 예전부터 마음속에 넣어둔 계획이었는데 이제 꺼내서 하나씩 정리하고 실행할 때가 된 것 같아. 난 많은 선수들이 UFC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말이야. 솔직히 보면 그냥 선수 하나 올려놓고 최소한의 도움만 주는 매니저들도 많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는 프로 커리어를 제대로 쌓는데 큰 도움이 안 돼. SNS 관리도 도와주고 관계도 만들어주고 선수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내가 매니저가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이야. 그리고 매치메이커 입장도 이해하고 어떤 경기가 가능한지 어떤 게 가장 좋은 매치업인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힘든 경기들도 있겠지. 근데 항상 리스크 대비 보상이 맞는 싸움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선수들은 이기고 나서 다음 경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도 알아야 돼. 내 커리어에서 도움이 됐던 것들이 꽤 많은데 그런 경험들을 다른 선수들 도와주는데 활용하고 싶어. 난 진짜 매니저 해보고 싶어. 코리 샌데이건이 오는 7월 11일 UFC 329에서 마리오 바티스타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해당 경기는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 카드에서 열리는 리매치로 두 선수의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샌데이건과 바티스타는 지난 2019년 처음 맞붙은 바 있으며 당시 경기에서는 샌데이건이 1라운드 서미션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브라이스 미첼이 오는 6월 6일 UFC 베가스 118에서 빅터 헨리와 맞붙을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헤이원 이슈에 출연한 RAF CEO 체드 브론스타인은 UFC가 원하는 매치업이나 훈련 캠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UFC 파이터들과의 어떤 레슬링 경기든 성사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파이트 캠프를 방해하거나 UFC가 준비 중인 매치업에 영향을 주지만 않는다면 모든 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 현역 파이터들도 헌터한테 직접 연락해서 우리 레슬링 경기에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우리 관계도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어. 또한 어떻게 최근 함자트 치마이프와 계약을 하게 됐는지를 밝혔습니다. 아르마니 조르지오랑 붙었을 때였나? 그때 치마이프가 트위터에 RAF에 올 준비 돼 있다는 식으로 올렸던 거 기억나지? 아니면 RAF 보고 있다 이런 식이었나? 아무튼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게 있는데 치마이프는 원래 레슬링을 엄청 잘하는 선수야. 프리스타일 레슬링 베이스도 있고 그리고 기회를 본 거지. 사실 많은 선수들한테 첫 번째 사랑은 레슬링이거든. 그래서 e스포츠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면서 본인도 직접 경기에서 뛸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거지. 그래서 치마이프도 계속 RAF에 오고 싶어 했고 결국 이번에 성사시킬 수 있었던 거야. 지금은 상대가 누가 될지만 정하는 단계고 아마 데뷔는 여름쯤 될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도 발표할 거야. 이번 여름은 우리한테 꽤 큰 시즌이 될 것 같아. 한편 헤이원 이슈에 출연한 데런 틸은 더 이상 UFC를 시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데이나를 까고 싶진 않아. 난 데이나 좋아하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데이나 자존심이 너무 과해진 것 같아. UFC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덜 쓰는 느낌이고 난 이제 UFC 거의 안 봐. 솔직히 지금 누가 싸우는지도 절반은 모르겠어. 이벤트 자체도 예전처럼 흥미롭지가 않아. 스타 선수들도 거의 안 남은 느낌이고 그리고 미디어 쪽도 좀 짜증나. 데이나가 기자들 앞에 나오면 다들 눈치 보면서 제대로 질문을 못하는 느낌이야. 겨우 질문을 해도 데이나는 누가 신경 써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우리는 신경 쓰거든. 난 신경 쓴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답 좀 해 대머리야. 자존심 좀 내려놔. 이런 말 하는 게 미안하긴 한데 할 말은 해야지. 우리는 신경 쓴다고. 누가 신경 쓰냐가 아니라 우리가 신경 쓴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답 좀 해. 그게 뭐야. 누가 신경 써라니. 진짜 짜증나. 걘 자존심이 너무 과해.
헤나토 모이카노 역시 해머니쇼에 출연해 과거에는 늘 돈을 쫓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완전 머니 모이카노였지. 돈만 쫓았어. 근데 지금은 돈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 아무것도 없을 때는 돈이 중요하지. 돈을 쫓는 건 좋은 거야. 근데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삶이 안정되면 그때부터는 돈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아. 나한테는 이제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아니야. 물론 돈은 필요하지.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돈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야. 또한 코너 맥그리거와 맥살로웨이 경기가 성사될 경우 누구를 응원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습니다. 나 맥살로웨이 진짜 좋아해. 완전 팬이야. 근데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맥그리거가 이기길 바래. 맥그리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걔는 진짜 독보적인 존재거든. 괜히 e스포츠에서 가장 큰 스타였던 게 아니야. 마이크 잡고 말하는 능력도 최고고. 특히 요즘 BKFC에서 보여주는 모습들 있잖아. 기자회견에서 던지는 말들 들어봤어? 마이크 페리를 두고 한 말들 있잖아. 난 그런 게 진짜 천재 같다고 생각해. UFC에서도 다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최근 도미닉 크루즈의 방송에 출연한 브라이언 오르테가는 자신의 전 연인이자 알렉스 페레이라와도 교제했던 트레이시 코르테즈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어. 나쁘게 말하려는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걔가 나를 만난 타이밍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그때 나는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코치들이랑 관계들도 다 정리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거든. 완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지. 내 생각이 더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애들도 있었고 지금 아내도 있었는데 당시엔 그냥 연인 사이였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시기였어. 근데 내가 어떤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서로 멀어지게 됐어. 처음에는 애들도 보고 싶고 집에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냥 뭐 네 말 들을게 이랬지. 그러다가 걔를 만나게 된 거야. 그때는 그래 나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내가 사는 삶을 이해해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주변에서도 계속 파워 커플이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니까 나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생각했지. 근데 얼마 안 가서 바로 느꼈어. 아 쓰벌 내가 병신짓을 했구나. 근데 이미 애들이랑 가족을 떠난 상태였잖아. 그래서 바로 헤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더라고. 결국 또 자존심 문제였지. 난 남들한테 웃음거리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버텼어. 근데 사실 4개월 만에 이미 걔가 미친 애라는 걸 느꼈어. 결국 더는 못 버티겠더라. 그래서 그냥 이제 그만 나가라고 했어. 크리스마스에 나 스스로한테 선물 준 셈치고 그날 나가라고 했지. 그때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던 사람들은 다 정리했고 대신 엄마랑 가족처럼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 쪽으로 다시 돌아갔어. 내가 걔랑 있는 거 보자마자 가족들은 다 실망했다고 했거든. 처음엔 내가 떠나서 삐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그런 사람이랑 있는 걸 보는 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다 라고. 그때는 그냥 엄마가 괜히 이유 없이 싫어하는 줄 알았지. 근데 실제로 그 여자를 겪어보니까 엄마 말이 맞더라. 엄마가 그 여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 바뀔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그 여자랑 있으면 넌 절대 편해질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진짜 그랬어. 훈련 캠프도 완전 엉망이었어. 볼카노프스키 경기 준비할 때도 새벽 3, 4시에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싸우고 그때 느꼈지.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 그만해 돌아가 애리조나로 가라고 했는데 또 안 가려고 하더라. 그때 진짜 상황이 미쳤다고 느꼈어. 결국 나한테 맞는 관계가 아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알렉스 페레이라 같은 애들도 포함해서 다들 깨닫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걔를 너무 떠받들고 있었고 세상도 와 하면서 걔를 봤는데 이제야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한 거지.